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달입니다. 최근에 산 종목하고 또 그나마 이런 비싼 주식시장에서 살 만한 종목 하나 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 화면에 보시다시피 쉐브론을 얼마 전에 샀죠. 그래서 평단가가 한 137점 몇인데 지금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박스의 하단부에서 잘 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쉐브론 같은 경우 제가 이 목표를 확실히 말씀드렸죠. 연 10에서 13%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최소 주가 상승을 한 6에서 7% 정도,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한 4% 정도 배당을 받으면 10%에서 10% 초반 정도 1년 수익이 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지금 벌써 수익이 7.6% 정도가 조금 넘는데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사실은 옆으로 1년 내내 행보해도 성공적이다. 그럼 또 그 행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괜찮게 산 것 같다. 지금 봤을 때. 근데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한 120 정도에서 2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이 크게 깨지는 때가 오면 한 100불 정도가 아마 오게 될 텐데, 우선 2차, 3차 해서 이 정도로 추가 매수 설정을 생각해 놓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배당은 4% 중반이네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쉐브론도 최근에 샀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 또 최근에 산 또 하나죠. ITW. 사실은 얘도 지금 꽤 올랐어요. 사실은 한 반 정도 사고 한 10% 정도 떨어지면 반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올라 버려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243. 지금 평단가가 243인데 여긴데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한 6% 중반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쉐브론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뭐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른 것까지 해서 그럼 이제 16%가 떨어지겠냐?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매수 자리는 이제 조금 언더를 잡아서 200, 이 정도 220불 중반이 오면은 이제 나머지 반을 털어놓으면,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 요 정도에서 2차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쭉 들고 갈 만한 그런 평단가가 또 만들어질 텐데,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은 꽤나 올라서 얘가 뭐 이렇게 큰 등락이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과연 220불 중반대가 올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생각하고 있다가 오면은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배당은 2.33 정도 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쉐브론이랑 똑같아요. 1년 목표는 10%, 최소 10%에서 13% 정도를 보고, 배당이 2.3%니까 주가 상승은 1년에 8% 정도만 하면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우선은 뭐 한 번에 다 살까라는 생각이 살짝씩 들긴 하는데, 우선은 그래도 목표한 금액의 반은 들어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내려오고 이제 거기서 계속 올라가면은 그냥 그 정도 금액으로 투자 금액으로 뭐 만족해야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렇고 자 이제 맥주인데 맥주가 일단 양전은 했어요. 맥주 일단 양전했는데 168 조금 말을 안 듣네요. 양전했는데 168점 조금 정확하게 안 되는데 자 일단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해서 뭐 굉장히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정도, 그런 느낌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줄라이 01 애프터마켓 이때 했어요. 어닝을. 그래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 월봉으로 보면, 꽤나 훌륭한 지점이죠. 꽤나 훌륭한 지점이고. 근데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더 내려갈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2차 매수를 한 거죠. 2차 매수를 했는데, 과연 이 밑으로 3차 매수 자리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뭐 3차 매수를 뭐 한다면 3차 매수를 한다면 한 150 정도를 봐야겠죠? 150 140에서 150 사이. 140에서 150 사이. 뭐 이 정도를 3차 매수 자리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올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대략 요 정도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양전을 했다. 네, 양전을 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고 다른 거는 뭐 넥스트에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떨어질 만치 다 떨어진 것 같고 이제 올라가면은 조금씩 익절을 해나가겠다 했는데 불꽃 슈팅 거의 3방이 나왔죠. 불꽃 슈팅 3방이 나와서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아직은 안 건드렸어요.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근데 이거를 56 여기가 평단가인데 근데 또 이 종목을 버리기에는 또 아까운 평단가라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냥 냅둘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우선은 지켜보고 다른 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거의 수익률이 92.7%인데 이거는 뭐 언젠간 내려오겠죠. 곧 내려오겠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내려올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계속 끝까지 들고 가는 종목이라 뭐 신경 쓰진 않고 옥시 같은 경우도 사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물론 이제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번 주 초 정도였나?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한국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실 만한 정보인데 조금 이제 글을 써보면 제가 또 수년간 쓰던 키움증권을 싹 털어내고 메리츠 증권으로 다 뭐 예수금이랑 종목이랑 다 넘겼어요. 2020
1년도인가 그때 제가 한국투자증권 쓰다가 키움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 스토리는 아시죠? 그때 트럼프 소셜 그 트루스 소셜 드왁이었죠. DWAC가 막 나왔을 때 그때 막 4만 불,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를 막 사려고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티커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못 샀는데 그 후로 2, 3일 동안 열 몇 배가 올랐죠.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 동안 멘탈 깨져가지고 항의도 해보고 막 좀 했었는데 어림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키움으로 한번 싹 옮기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런 이유는 아니고 이제 메리츠 증권 이게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가장 와닿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달러든 그래, 달러 환전이 24시간 수수료가 무료예요. 24시간 수수료가 무료고, 다른 것들은 뭐 달러 환전 우대 시간에는 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수수료가 더 비싸고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24시간 무료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금, 주식 계좌에 있는 돈,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돈 예수금에 대해 원화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2.5인가 2.7%인가 그런데, 원화 2.7%, 달러 3.5인가 3.7%인가 그래요. 매일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매일 올라가요. 그리고 매매 수수료가 무료예요. 심지어 그 미국 SEC에 내야 되는 0.017인가 그 수수료 있거든요. 그것도 대신 내줘요. 대단하죠. 그래서 무료예요. 그러면 이제 SGOV를 지금 뭐 4.5%다. 4.55%인가 뭐 그런데 4.5%다. 굉장히 훌륭하죠, 굉장히. 근데 나는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달러로만 갖고 있어도 3.5%를 줘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리고 어플을 키면 신세경이 나옵니다. 일단 저는 한소희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신세경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또 있더라? 근데 뭐 종목을 메리츠로 얼마 이상 이체하면 뭐 현금 3만 원 준다, 얼마 준다, 5만 원 준다, 이런 건 없어요, 대신에. 그래서 요게 일단은 26년 말까지예요. 26년 말까지. 요 이벤트가. 네, 그래서 뭐 27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1년 반이란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옮겼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벤트고, 원래는 이 증권사들이 이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줘요. 근데 아주 정말 미세하게 주거든요. 그럼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게 이 예수금 가지고 돈 벌거든요. 이 예수금을 활용해서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뭘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증권사의 그런
BM인데,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메리츠가 예수금으로 이런 단기 채권을 사서 4% 중반에서 뭐 잘 고르면 또 5%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자기들이 뭐 1.5에서 1%에서 1.5%를 먹고 나머지를 고객들한테 준다.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어플이 좀 심플하진 않은데 꽤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UI 구성을 굉장히 좀 괜찮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제가 이거는 뭐 지금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좀 일단 요건 확실한 건 아닌데 살짝 반응이 늦다? 뭐 요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 같은 가치 투자자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거를 뭐 1% 뛰기로 단타를 친다든지 뭐 초단타 이런 느낌은 좀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증권사를 옮겼다. 뭐 얘기하다 나왔죠? 이거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그렇고 근데 제가 재작년 뭐 하여튼 3년 전 줄창 얘기하지만 원하는 최대한 달러로 바꾸시라. 이거를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방송을 보면은 이 달러 약세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달러 약세. 근데 이게 이제 달러 지수가 탑바텀을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이제 내려온 느낌인데 그에 반해서는 원달러는 달러 지수가 내려온 것 대비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는 더 비싸지고 있다. 달러 자체는 얘는 약해지고 있는데 원화는 더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 달러가 뭐 막 몇 년 만에 막 엄청 약해졌다 이런 방송들이 줄창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달러 얘기고 또 둘이 싸울 때는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원화는 또 더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뭐 1350, 60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조금이라도 더 싸게 환전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지간히 그날 달러가 좀 내려왔다 하면은 환전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뭐 S&P 500 뭐 VO 같은 거 적립식 하면 되죠. 그렇게 물어봐도 선뜻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지금 S&P 같은 경우 PE가 다시 30 직전이에요. 뭐 29.8 막 이런데 다시 PE가 30이에요. 근데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B 클래스를 써놨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P가 12.9예요. 12.9. 그래서 그래도 하나 뭐 사냐 되냐고 해서 대답하면 그나마 버크셔 해서웨이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뭐 몰빵은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한 번에 안 나오지? 지금 어떤 느낌으로 갔냐면 지금 조금 올랐는데 지금 1차 매수 하고 이제 2차 매수는 한 요 정도 445 정도 2차 매수. 그리고 이제 장이 이제 뭔가 깨졌다 하면 400 정도. 요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면은 훌륭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버핏이 이제 은퇴한다고 하고 뭐 그렉 아벨이라든지 아짓 같은 경우 해서 지금 뭐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버크셔를 이끄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세분화를 해서 버핏이 안전장치식으로 좀 해놨는데 뭐 아벨이나 아짓 같은 경우 뭐 이미 나이도 많아요. 이런 신인 초짜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떤 버핏의 뭐 수업을 받았고 실제로도 이제 투자를 해서 이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버핏 같은 경우 얼마나 또 뭐랄까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만큼 정말 확신이 완벽히 들어야 뭔가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2명, 3명 이렇게 이제 해놨다라는 거는 물론 버핏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만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아짓이 2025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했던 얘기가 AI에 투자하고 싶다. 지금 뭔가 선발대로 뭔가를 앞장서기보다는 뭔가 윤곽이 확실히 나오고 승자가 결정되면 뭐 그때 투자하겠다. 그래도 늦지 않다. 이제 애플도 그랬죠. 초기 투자가 아니라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막 불을 막 타버렸죠. 버핏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버핏의 그런 걸 어느 크게 영감을 이렇게 몸에 익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후계자들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신뢰가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한국의 국민은행 거죠. 라이즈, 버크셔 해서웨이 뭐 포트폴리오 해갖고 ETF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아예 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보면은 저 챗GPT로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재 P가 아까 보셨다시피 12.9인데 10년 평균 P가 한 13.9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6, 7% 정도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가 29.8인가 그런데 30인데 10년 평균 PE는 20.5예요. 그러니까 약 50%가 더 현재 고평가된 상태죠. 그 최근 10년을 봤을 때. 근데 버핏도 여러 가지 섹터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S&P는 이제 테크주가 그만큼 엄청난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이제 뭐 금융이나 필수 소비재,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을 합친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은 S&P 인덱스보다 버크셔를 투자하는 게 지금은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얘가 내려오고 그때 4월 달인가 언젠가 한번 장이 깨졌을 때가 그때 S&P가 PE가 22, 23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만 더 내려오면 된다, 10%만 더 내려오면 된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못 사고 이제 쭉 V자를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아깝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종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깝진 않은데 딱 하나 굉장히 아쉬운 게 이제 얘를 못 산 거.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던 캐터필러를 그때 여기 200 여기죠. 그때가 4월 270에서 80 사이. 요때 이걸 못 산 거는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냥 살 걸. 그냥 이때 사고 2차 3 원하던 10% 이제 남은 10%에서 두 번 2차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걸. 좀 욕심을 너무. 근데 저는 그때 당시 P23도 S&P에 대한 P도 23 자체도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래도 한 20 근처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제 평균값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바로 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기 때문에 버크셔를 좀 손을 담가 볼 만하다. 그렇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KB에 있는 버크셔인데 이 ETF의 보유 비중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버크셔에서의 B의 26.36% 그리고 애플의 21%,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 버크셔에서의 B 26%는 괜찮죠. 근데 애플은 좀 비싸고 그리고 아멕스는 많이 비싸고 코카콜라 많이 비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비싸고 쉐보론은 그냥 쏘쏘 무디스는 좀 아마 쌀 거예요. 옥시도 뭐 그렇고 크래프타인즈도 뭐 많이 쌀 거고 처브는 이제 비싸고 근데 뭐 밑단은 그렇다 쳐도 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위에까지는 다 비싸요. 20, 30, 40, 50 이 ETF의 50% 비중이 굉장히 비싼 상태다. 그렇다고 뭐 이 버크셔에서의 B가 굉장히 저평가다 이러면 또 퉁을 칠 수 있겠지만 얘는 살짝 저평가인데 나머지 50%는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 이 ETF는 별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애플이 깨진다. 애플이 좀 많이 깨진다. 그러면 또
살만하겠죠. 그러면 대략 한 보유 비중의 47%가 저평가니까 그래도 그래 나머지가 좀 비싸도 그래도 좀 이제 시작할 만하다는데 그래서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애플이 많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요것도 이제 살만하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비싸다. 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챗 GPT 이제 유료 버전인데 굉장히 좀 쓸만해요. 요즘에 어닝 그 보고서도 굉장히 좀 보기 편하게 잘 분석도 해주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포커스 SA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고, 네, 요 정도.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정치적 이슈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지진도 나냐 안 나냐 뭐 그런 일본의 얘기도 많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예측할 수는 없고 주식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좋은 가격이 오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뭐 좋은 가격이 오면은 그거 하나하나 캐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뭘 선뜻 이렇게 크게 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씩 그나마도 없으면 많은 거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